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 피부 상태와 노화에 시선이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피부 노화의 관건은 피부 속 탄력을 얼마나 지켜내느냐입니다. 현재 피부를 정확히 읽고 맞춤 해법을 제시하는 피부과 전문의 이현재 원장. 부부는 작년 6월부터 꾸준히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데요. 남편은 탄력과 모공이, 아내는 홍조와 탄력, 피부톤까지 고민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햇볕 쬐는 거, 그리고 살 많이 빠지는 거. 두 개가 제일 조금 무서우니까 그것만 주의하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러면 확실히 빨리 생기는 건 맞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웃는다든지, 그래서 특정 부위는 좀 조심하고, 뭐 기본적으로 야외 활동을 한 2시간 이상 하실 때는 많이 바르셔야 돼요. 피부는 건조와 자외선에 빨리 늙는데 남성은 관리를 잘 하지 않아 더 눈에 띄죠. 미세침으로 피부에 미세한 구멍을 내서 영양 성분을 넣으면 피부 탄력과 윤기가 살아납니다. 끈적끈적한 젤인데 이것을 우리가 지방이 꺼진 만큼 요걸 볼륨을 채워서 젊을 때 통통한 얼굴 만들듯이 이제 시술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걸 얼굴에 주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뭐 간단하게 시술할 수가 있고 크게 부작용이 없고 또 이제 원치 않으면 녹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삽입하면 주름은 완화되고 탄력 없는 얼굴도 수술 없이 자연스레 당겨집니다. 보면은 바늘 안에 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늘로 이제 정확하게 얼굴 근막층에 실을 주입을 하면은 돌기 같은 게 계속 그 피부 근막층을 찌르면서 근막을 조금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이랑 근막이 이제 주입된 그 부위로 콜라겐 생성이 자극되면서 실이 들어간 부위가 피부가 굉장히 단단해지게 됩니다. 얇고 혈관이 촘촘한 볼은 외부 자극에 민감해 홍조가 잘 생기는데요. 정밀한 에너지 조절로 통증이 적고 일상 복귀가 빠른 레이저로 교숙 씨의 여러 고민을 해결해 봅니다. 지금 하는 시술은 고밀도 직접 초음파 시술인데요. 이제 초음파라는 게 우리가 피부 근막 넘어서 지방층까지 에너지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연어 생식세포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손상된 피부 장벽의 회복을 유도하는데요. 상처가 발생했을 때 치유 속도를 절반으로 줄이고 장벽 손상의 획기적인 치료입니다. 20살, 아직 젊은 나이지만 피부는 방심할 수 없습니다. 여드름이 잦은 복합성 피부 상태였죠. 성빈 씨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이 사진으로 봐도 중증 여드름 상태인데 이제 좁쌀 여드름도 많고, 그리고 아무래도 생활 습관이 불규칙하다 보니까 얼굴에 좁쌀 같은 그런 피지도 많고 염증성 여드름도 많고 흉터도 많은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사춘기랑 다르게 성인기 여드름은 불규칙한 생활 습관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새벽에 늦게 자는 습관, 그리고 기름진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습관,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다낭성 증후군과 같이 뭐 여성 그 산부인과적인 질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수한 파장에 빛에만 반응하는 물질을 피부에 바른 뒤 열을 발생시켜 피지선과 여드름균을 선택적으로 손상시킵니다. 나노골드 입자를 사용하는 이 치료는 여드름 재발을 방지하죠. 보통 이런 광열 치료를 한 3번 정도 하게 되면은 우리 피지 분비량이 한 절반 정도 줄어든다고 해요. 그게 한 1년 정도 유지가 되거든요. 먹는 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 수치도 올라갈 수 있고 이제 고지혈증도 생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약을 먹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먹는 약이 치료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먹는 약 드시다가 피부가 건조하거나 다른 생리 물순이나 두통 같은 부작용 때문에 약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실제로 먹는 약의 부작용이 이제 건조한 거 말고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치료가 참 힘들었는데, 이렇게 피지를 줄일 수 있는, 피지만 선택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레이저들이 개발되면서 이제 여드름 염증 잡는 게 조금 수월해졌어요. 지금 조사되는 레이저는 피부 콜라겐층을 자극한 뒤 더 두껍고 탄탄한 콜라겐 재생을 유도하는 치료입니다. 피부결과 모공 개선의 효과를 보이죠. 이후 콜라겐 재료를 진피층에 주입해 재생 효과를 더욱 높이는데요. 이제 여드름균의 먹이가 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상처 났을 때 피부를 빨리 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피지가 너무 많이 고이면 결국 여드름균의 원인이 프로페온의 앙크네균이 왕성하게 증식하기 때문에 결국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늦게 주무시는 습관이 가장 좋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포화지방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은
결국 이 과다하게 섭취한 포화지방이 피부를 통해서 배출돼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결국 포화지방이 피부에 쌓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명포나 비염증성 여드름이 되는 건데, 포화지방을 많이 섭취할수록 결국 여드름이 많이 나게 됩니다. 특히 뭐 패스트푸드나 아니면 뭐 튀긴 음식, 이런 것들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음식에 이런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트레스나 불규칙한 생활 습관에 의해서 이제 생리가 불규칙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여성 호르몬이 불균형한 경우에는 또한 이제 여드름이 많이 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여드름균이 늘어나면 피부 속 염증은 깊어지고 회복이 늦어질 경우 흉터와 색소 침착이 남게 됩니다. 여드름으로 인한 손상이 이미 심하다면 추가 손상을 막는 치료가 필요한데요. 피부 깊숙이 침투해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레이저 치료입니다. 깊고 울퉁불퉁한 흉터 개선에 효과적이고 주변 피부 손상은 최소화하고 빠른 재생을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죠. 이후 손상된 피부를 넓게 깎아낸 뒤 다시 살을 채우는 시술을 이어갑니다. 6주간의 치료가 만든 변화. 중학생 이후 처음으로 피부에 대한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요즘 워낙 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피부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은 대부분은 우리가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치료라는 게 뭐 굳이 시술을 받지 않아도 우리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교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피부과를 들러서 꼭 상담받아 보시고 생활 습관도 교정하고 필요한 시술이 있다면 받아서 본인의 고민을 잘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